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 바로 자식일 겁니다. 여기 어깨에 별 2개를 짊어진 강직한 군인 박진혁 소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수부대에 입대한 아들이 차디찬 시신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온몸이 시커먼 피멍투성이인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본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그리고 아들을 그렇게 만든 놈들을 향한 한 아버지의 처절하고도 통쾌한 분노. 과연 이 아버지는 아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과 소름 돋는 복수의 과정이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박진혁 소장. 창밖은 아직 한밤중처럼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의 하루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군복을 입고 허리를 꼿꼿이 펼 때마다 어깨 위에 별 2개가 묵직한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생을 군에 몸담아 국가에 헌신해온 그였지만 그런 진혁에게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심장보다 더 귀한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외아들 박하준이었습니다. 하준이는 이름처럼 선하고 반듯하게 자라주어 진혁에게는 삶의 빛이자 유일한 약점이기도 했죠. 아들 하준이가 아직 작고 여린 손으로 제 아비의 군복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잦은 훈련과 비상 상황으로 집을 비우기 일쑤였던 진혁은 늘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살았죠. 하지만 하준이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투정을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또래 아이들이 만화 주인공을 이야기할 때 우리 아버지가 최고로 멋있다 며 자랑하고 다니던 속 깊은 녀석이었어요. 그런 아들이 훌쩍 자라 아버지의 길을 따르겠다며 그것도 가장 힘들다는 특수부대에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 진혁의 가슴은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늘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고되고 위험한 길인지 수많은 부하들의 삶과 죽음을 지켜봐온 그로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준아, 정말 괜찮겠느냐? 진혁은 아들의 2어깨를 잡고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특수부대는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고 위험천만한 곳이다. 아비는 네가 조금 더 평탄한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위험 대신 아버지로서의 간절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준이는 그런 아버지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보며 또렷하게 대답했죠. 아버지, 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겨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진혁은 이미 아들의 결심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자신이 군인의 길을 처음 선택했을 때의 모습을 보는 듯 했으니까요. 결국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허락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마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올려진 듯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준이는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아버지의 걱정을 뒤로하고 특수부대 훈련소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던 진혁의 눈시울은 붉게 젖어 있었죠. 하준이가 입소하고 처음 몇 주 동안은 훈련소에서 붙여오는 아들의 편지가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서툰 글씨로 꾹꾹 눌러 쓴 편지에는 낯선 환경과 고된 훈련에 대한 긴장감과 함께 새로운 동기들과의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다짐이 담겨 있었죠. 아버지, 이곳 훈련은 상상 이상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매일 밤 아버지 얼굴을 떠올리며 힘을 냅니다. 꼭 수료해서 아버지께 늠름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혁은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아들의 씩씩함에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괜스레 편지지에 얼룩이라도 져 있을까? 글씨가 떨리지는 않았을까? 노심초사하며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갈 무렵부터 하준이의 편지가 눈에 띄게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훈련 강도가 높아져 편지 쓸 시간조차 없는 것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이따금 도착하는 편지의 내용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씩씩하던 아들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문장마다 깊은 피로감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배어 있었. 심지어 글씨체마저 전과 달리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진혁의 가슴 속에 불길한 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찾아가 볼까도 수십 번 생각했지만 아들의 훈련에 방해가 될 혹은 나약한 아버지로 비칠까 망설여졌습니다. 그저 강한 내 아들이니 잘 이겨낼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불안감을 억누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집무실에서 긴급작전 회의를 주재하던 진혁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지는 하준이가 있는 부대였죠. 불길한 직감은 언제나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전한 소식은 하준이가 훈련 중 실신하여 현재 군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며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진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작전 지휘봉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전화를 끊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미친 듯이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우리 하준이가, 내 아들이 무사하기를. 가는 내내 그의 입술은 터질 듯 파르르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진혁은 차마 믿고 싶지 않은 광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는 창백하게 식어버린 아들 하준이가 누워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건강하고 늠름했던 아들이 불과 몇 달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올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준아? 하준아, 눈 좀 떠보거라. 아비가 왔다. 진혁은 아들의 차가운 몸을 부여잡고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죠. 그의 외침은 텅 빈 복도에 메아리치다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관계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극심한 훈련으로 인한 탈진과 급성 심장마비가 사인이라고 설명했지만 진혁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 신경은 아들의 몸에 남겨진 끔찍한 흔적들에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군복을 조심스럽게 걷어 올렸을 때 진혁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차마 인간의 몸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시퍼렇게 멍든 자국이 온몸을 뒤덮고 있었고 어떤 곳은 살같이 찢어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으며 군화 발자국으로 보이는 상흔까지 선명했죠.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훈련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구타와 가혹행위의 흔적이었어요. 진혁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슬픔은 이미 분노로 변해 있었고 그 분노는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내 아들 몸에 이 상처들은 다 뭐냐고 말해봐. 어서. 진혁은 담당 군의관과 부대 간부들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을 심정으로 포효했습니다. 그들은 당황하며 서로 눈치만 볼 뿐 제대로 된 답변조차 내놓지 못했죠. 그들의 비겁한 침묵 속에서 진혁은 아들의 죽음 뒤에 거대한 음모와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차갑게 식어버린 아들의 손을 잡고 피눈물을 삼키며 맹세했습니다. 하준아, 이 아비가 반드시 네 억울함을 밝혀내마. 너를 이렇게 만든 놈들 단 한 놈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아들의 장례는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슬픔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흙 한 줌을 아들의 관이에 뿌리며 진혁은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아야 했죠. 하지만 슬픔에만 잠겨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지위와 권한,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군에서 쌓아온 모든 인맥을 총동원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증언을 확보하려 했죠. 그러나 군이라는 조직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견고했습니다. 하준이가 소속되었던 특수부대는 특히나 폐쇄적인 곳이었고 사건 관련자들은 마치 거대한 담합이라도 한 듯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부대장은 형식적인 유감 표명과 함께 철저한 내부 조사를 약속했지만 그 조사는 지지부진하기만 했고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듯한 움직임마저 감지되었어요. 왜 대답을 못하는 겁니까? 그날 훈련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내 아들이 왜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야 했냔 말입니다.
진혁은 매일같이 국방부와 아들의 소속, 부대를 찾아다니며 진실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외면과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군고위 간부들은 박 소장, 자식 잃은 슬픔은 알겠지만 너무 일을 크게 벌이는 건 군 전체의 명예에 누가 될 수 있어.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소? 라며 회유와 압박을 가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한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보다 조직의 안위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진혁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한 개인의 힘은 너무나 미약하게 느껴졌으니까요. 밤마다 꿈속에 나타나는 아들의 피투성이 모습은 그를 잠 못 들게 했고, 아버지, 너무 추워요. 너무 아파요. 라는 환청은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과 아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의지 사이에서 처절하게 갈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결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영정사진 속에 뗀 미소를 볼 때마다 그는 다시금 주먹을 불끈 쥐었죠. 하준아,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비가 너무 늦었구나. 하지만 이제라도 내 곁을 지켜줄게. 내 억울함. 반드시 이 아비 손으로 풀어주마. 그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냉철한 결의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분노는 그 어떤 강철보다 단단했고 그 어떤 불꽃보다 뜨거웠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진혁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은 하준이의 49제가 막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걸려온 한 통의 익명 전화. 자신을 하준이와 함께 훈련받았던 동기라고 밝힌 그는 양심의 가책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우진 일병이었죠. 우진은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도 당시 상황을 용기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진혁이 어렴풋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악랄했습니다. 하준이는 훈련 기간 내내 조태호라는 악질 교관과 그를 따르는 몇몇 하수인들에게 표적처럼 찍혀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조태호 중사는 부대 내에서도 사이코패스로 불릴 만큼 잔인하고 변태적인 괴롭힘을 일삼는 자였으며 특히 강직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의 하준이를 눈엣 가시처럼 여겨 유독 심하게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하준이 형은 정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조 중사는 하준이 형이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기색을 보이거나 자기 말에 토를 단다고 생각하면 인정사정 없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은 기본이었고 밥에 몰래 흙을 뿌려 넣거나 한겨울에 찬물을 끼얹고 밤새도록 밖에 세워두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저희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중사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소장님. 우진은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공포와 함께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 묻어났죠. 그리고 그는 조중사 일당이 하준이를 집단으로 구타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 파일과 하준이의 몸에 남은 상처들을 찍은 사진 몇 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야말로 스모킹건이었습니다. 진혁은 우진에게 반드시 그의 신변을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떨리는 손으로 그 증거 자료들을 건네받았습니다. 파일을 열어본 진혁의 눈앞에는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어두컴컴한 창고 안. 조태호 중사와 그의 패거리들은 하준이를 둘러싸고 낄낄거리며 발길질을 하고 있었고 하준이는 피를 토하면서도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하준이가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장면으로 끝이 났고 그 옆에서는 교관들이 담배를 피우며 아무 일 없다는 듯 히덕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었죠. 으아. 진혁은 모니터를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내 아들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의 사무실에는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은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진혁은 더 이상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즉시 군 검찰에 박하준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재수사를 강력히 요청했고 최우진 일병이 목숨을 걸고 제공한 영상과 사진들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이 사건을 언론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군 내부의 자정 능력만으로는 이 거대한 악을 뿌리 뽑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공론화시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의 모든 행동을 이끌었습니다. 군 수뇌부의 엄청난 반발과 회유, 심지어 협박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에게 두려움이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별 2개를 단 장군의 아들이 군대 내 가혹행위로 사망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끔찍한 증거 영상은 온 국민을 경악과 분노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의 모습인가? 내 아들도 군대 보냈는데 밤에 잠이 안 온다. 살인마 교관들을 당장 사형시켜라.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국방부 홈페이지는 항의 글로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들의 엄벌과 군개혁을 요구하는 청원이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었죠. 여론의 엄청난 압박에 결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고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그 누구도 이 사건을 함부로 덮거나 왜곡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특별수사본부의 재수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진혁이 제출한 명백한 증거들과 최우진 일병의 용기 있는 증언 앞에서 조태호 중사를 비롯한 가해 교관들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기억나지 않는다. 정상적인 훈련 과정이었다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그들이었지만 속속 드러나는 추가 증거들과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그들의 파렴치한 거짓말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태호 중사는 과거에도 수차례 비슷한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나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대 내 다른 간부들에게 박진혁이가 아들 죽음을 빌미로 군을 흔들려 한다. 절대 협조하지 말라는 식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심지어 야밤에 진혁의 집 근처를 배회하며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등 비열한 작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진혁은 조태호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교활함과 악의는 고스란히 느껴졌. 박진혁 소장님. 아니, 이제는 그냥 박진혁 씨라고 불러야 하나. 뭐 어쨌든 하준이 일은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아닙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겠습니다. 조용히 넘어가 주시면 소장님 앞날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그 역겨운 제안에 진혁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차갑게 대답했죠. 조태호, 내 놈의 그 더러운 주둥이로 내 아들 이름을 함부로 올리지 마라. 내 놈이 내 아들에게 저지른 짓은 1000번을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돈 그깟 푼 돈으로 내 아들의 목숨값을 흥정하려 들어 내 놈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에 불과하다. 법의 심판을 달게 받아라. 그리고 지옥에서 내 아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게 될 날을 기다려라. 진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화라산처럼 들끓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조태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아무 대답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조태호는 자신의 앞에 놓인 것이 벼랑 끝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직감했을 겁니다. 길고 지루했던 수사와 질이 멸렬한 공방 끝에 드디어 최후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군사법정은 이른 아침부터 방청객들과 취재진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조차 없었죠. 피고인석에는 초췌한 모습의 조태호 중사와 그의 공범들이 나란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오만함과 잔혹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패배자의 불안과 초조함만이 역력했죠. 방청석 가장 앞자리 진혁은 아들 하준이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굳은 표정으로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흘렸을 눈물 때문인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강인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낮은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죠. 피고인 조태만은 분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폭행치사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바 이에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조태호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을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이건 음모야, 박진혁. 내 놈이 다 꾸민 짓이지. 나 혼자 죽을 순 없어. 그는 발악하며 진혁을 향해 손가락질했지만 곧바로 법정 경위들에게 제압되어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추하고 비참한 마지막 모습은 그가 저지른 죄악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각각 10년에서 20년에 이르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하는 순간적인 정적 후 방청석 곳곳에서 낮은 흐느낌과 함께 정의는 살아있다는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순간 진혁은 품에 안고 있던 아들의 영정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하준이는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죠. 진혁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아들의 얼굴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무력했던 아버지로서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 길고 험난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는 허탈감이 뒤섞인 아주 복잡한 눈물이었죠. 그는 아들의 사진을 가슴에 더욱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준아, 봤지 아빠가 해냈다. 이제 하늘에서 편히 쉬렴.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행복해야 한다. 그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나약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은 대한민국 군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국방부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함께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혁신안을 발표했고 가혹행위와 부조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시스템이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이의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된 것이죠. 진혁은 군복을 벗었습니다. 더 이상 별을 단 장군은 아니었지만 그는 아들 박하준의 이름을 딴 인권재단을 설립하여 군 복무 중 부당한 피해를 입거나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병사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일에 남은 생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조금이나마 떳떳한 아버지가 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몇 해가 지난 어느 봄날, 진혁은 하준이가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아들의 묘비 앞에는 어느새 이름 모를 들꽃들이 소담하게 피어 있었죠. 진혁은 준비해간 하얀 국화한 다발을 헌화하고 한참 동안 아들의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하준아, 잘 지내고 있느냐? 네가 떠난 빈자리는 여전히 크고 허전하지만 아빠는 내 몫까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단다. 네가 뿌린 씨앗들이 이제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는 것 같아. 하늘에서도 늘 지켜봐 주렴. 사랑한다. 내 아들. 그는 나지막이 속삭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마치 하준이의 웃는 얼굴 같은 뭉게구름이 평화롭게 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을 가슴에 묻는 슬픔을 그 누구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의 염원일 겁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을지 모를 이들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면, 혹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누군가에게 힘을 보태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작은 관심과 연대가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아들, 딸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결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독자분들과 함께 결말을 만드는 채널 노후의 명작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